학점이 0.5가 떨어졌어요. 저도 작년 12월에 갓생 살려다가 수면을 줄이다가 대상포진이 왔잖아요. 안녕하세요, 멘탈 탄탄입니다. 많이들 한 번씩 좀 겪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. 소진증후군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맞아요. 하는데 예. 우리가 너무 과로를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런 게 오래되다 보면 좀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임상에서도 많이 보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 아니면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어느 순간 뭔가 집중도 잘 안 되고 항상 좀 피곤하고 이런 번아웃에도 제가 보다 보니까 약간 회복의 이제 시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요?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려요. 번아웃이 온 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평균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. 아, 이 시기쯤 되면 한 이 정도 회복되시고 이때는 약간 이런 시기시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로드맵처럼 알려드리면은 아, 내가 이 정도 단계구나 하시면서 좀 안심을 하시는 게 있어서 그렇죠.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아요. 개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쉬시면 이 정도 컨디션에 올라가는 것 재밌겠다. 같다. 이런 걸 한번 아시면은 우리가 뭔가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번아웃이 왔던 이제 환경을 좀 벗어나긴 해야 돼요. 아니면 그러기 힘드시면은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이제 번아웃에 좀 도움이 되는 약들도 있고 자기장 치료나 그런 그렇죠. 치료를 통해서 좀 이제 회복을 좀 하기도 하는데 진짜 기본적인 거는 수면을 우선 취해야 돼요. 맞아. 수면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저희가 이 네 가지를 강조하거든요. 가장 첫 번째가 수면. 7시간 내외의 수면을 취해야 되고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사실 7시간 한국에서 자는 게 쉽진 않거든요. 타협을 한 게 6시간은 주무십시다. 맞아. 적어도 일단은 첫 번째 그래서 주무시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됐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자고. 뇌는 포도당을 먹고 살거든요. 포도당이 몸에 있는 게 이제 혈당인 건데 혈당 수치가 들쭉날쭉하면은 뇌에서 되게 피곤해요. 일정한 혈당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단 거 그 뭐 디저트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. 올려요. 근데 문제는 혈당 많이 올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? 하는데 문제는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그럼 30분 뒤에 뚝 떨어져요. 오히려 먹기 전보다 혈당이 더 떨어져요. 그러니까 또 피곤하니까 또 단 거 땡기고 그럼 또 먹게 되고 그러면 계속 이제 들쭉날쭉 하거든요. 뇌는 상당히 이제 필요해져요. 특히 당이 높았다 이 떨어질 때 되게 필요해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뭐 닭가슴살, 야채 이런 부분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. 뇌 입장에서 되게 안정적인 거죠. 두 번째는 식사를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세 번째는 활동이에요. 그래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 신체 대사도 활발해지고 뇌에도 이제 피도 잘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고요. 네 번째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제 긴장 같은 걸 이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고 이제 생각을 하던 것도 조금 좀 놓아버리고 내가 신경 써서 바뀔 부분만 좀 신경 쓰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좀 놓아버리고 이런 게 중요한데요. 이 순서도 꽤 중요해요. 첫 번째 이제 수면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. 본과 2학년 때 운동이 중요하다 해서 새벽에 수영을 갔어요. 2, 3교시 때 너무 조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학점이 0.5가 떨어졌어요. 저도 작년 12월에 갓생 살려다가 수면을 줄이다가 대상포진이 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수면이 저도 핵심인 것 같아요. 수면이 단일 행동 중에서는 우리 24시간 그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이에요. 맞아. 이거를 함부로 줄이고 늘리는 거는 사실 좋진 않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죠. 우리가 왜 시간표 짤 때도 제일 큰 거부터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 이렇게 설정하잖아요. 맞아요. 일단 이거부터 정하고 그 다음 맞춰가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요. 그게 일단 최소 6시간은 맞아. 보장하자. 6시간. 이거는 뭐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. 아니다. 이건 일단 고정시키고 차라리 뭐 이동 시간 때 딴 걸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그렇지. 밥을 뭐 짧게 간단하게라도 그래. 이제 챙겨서 드신다든지 하더라도 이 수면은 좀 유지를 좀 해야 되고요. 그렇죠. 사실 뭐 휴대폰 보는 스크린 타임 보면 한 1시간 넘어가잖아요. 그거 줄여도 돼요. 이제 번아웃이 와서 이런 게 좀 세팅이 되면 이제 회복이 시작이 돼요. 이제 이거를 이제 기간별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크게 3페이지로 나눠져요. 이제 신생아기, 그리고 이제 어린이기,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인기 이렇게 좀 나눴는데 일단 신생아기는 왜 신생아기냐면 일단 예를 들어 뭐 번아웃이 왔는데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? 아니면 휴직을 했어요? 1, 2주는 잠만 자요. 10시간, 12시간, 15시간 이제 주무시다가 깨서 식사하시고 딱 다시 주무시고 또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들 그래요. 이렇게 자도 돼요? 하는데 그래봐야 한 1, 2주 주무실 거다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시기가 오실 거다. 그럼 그때 조금 이게 지나간 거다. 그래서 이 신생아기는 짧은 사람은 1주, 이제 긴 사람은 2주,
정도 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12시간씩 주무시는 건 많이 줄어들어요. 보통 우리가 한 7, 8시간 주무시거든요. 두 번째 이제 어린이 시기로 들어갑니다. 이제 산책이 정도 가능해요. 그전에는 신생아기는 진짜 자다가 이제 드시고 자고 또 드시고 이 정도거든요, 진짜. 2주 이상 되면은 이제 좀 그래도 뭐 큰일은 못 하겠고 뭐 복잡한 건 못 하겠는데 나갈 수는 있다. 나갈 수는 있다. 그쵸. 깨어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나갈 수는 있는 정도가 이제 두 번째 시기 한 어린이기고요. 근데 아직 의욕이나 집중력 이제 고도의 이런 건 할 수는 없어요. 고도의 활동, 뭐 네. 공부나 자격증 따기, 취업 준비 뭐 이런 것들. 네, 어린이들 그래도 뭐 걷고 뭐 하죠. 뭐 4, 5살짜리한테 뭐 과도한 건 또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. 어렵죠. 이때는 완전히 아직 뇌 기능이 돌아오진 않았어요. 않다. 그래서 이 시기는 빨리 이제 나으시려고 PT를 빨리 해야 되나요? 아니면 뭐 크로스핏을 해야 되나요?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. 이게 근데 1, 2주 이렇게 잠만 자니까 어린이기에 페이지 2에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. 너무 시간 낭비했다. 뭐 이제 뭐라도 해야 되나. 근데 아직은 회복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시기네요. 그렇죠? 어차피 안 돼요. 그렇죠. 어차피 그렇게 계획 세워도 그 의욕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약간 괴리만 느끼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. 지금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회복의 정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 차이가 있어요. 한 2주에서 한 6주 정도? 진짜 번아웃 심하게 오시면은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럼 있어요. 가벼운 산책 정도, 뭐 집안 간단한 정리, 음식 뭐 해먹는 거, 요 정도는 좀 되겠네요. 네,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. 결국 뇌는 돌아온다. 옛날 기능 수준까지는 돌아오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개인 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당연히 이제 몸이 원래대로 돌아오실 테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3 이제 다시 원래대로 성인기로 이제 돌아오시는데 점점 이제 의욕이 올라오고 예전의 모습을 찾아요. 예전의 모습이라는 거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, 재밌게 했던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좀 욕구가 생기는 거지. 해도 좀 작업 때문에. 재밌고 이때는 몸이 근질근질해요. 이제 산책만으로는 좀 재미가 없어요.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이 의욕이 이제 올라왔던 거예요. 예전에 이제 페이지 2 때는 뭐 재미고 뭐고 그냥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. 딴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. 친구 좀 볼까? 아니면 이제 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. 그거 했을 때 좀 재밌었는데 그거 좀 할까 다시?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이제 거의 이제 성인기로 오고 있구나. 하고 싶어지는 것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좀 하시면 되고요. 이 시기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것도 해볼까요? 저것도 해볼까요? 이제 트라이 하시면 돼요. 그래도 쉬시고 나서 한 달, 2달 정도 이제 좀 지나야지 좀 생기는 것 같고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게 엄청 오래 걸리네요. 보통은 이제 뭐 이직을 하시거나 할 때도 한 2주 딱 타이트하게 쉬시면 신생아기 벗어나서 이제 산책 정도 가능한데 일해야 되는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게 만약에 좀 정하실 수 있으면 조금 쉴 수 있으면 많이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이직 텀을 정하실 때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대략적으로 이제 보기에는 이제 한 달 쉬시면은 약간 이제 체력은 회복이 돼요. 이제 약간 살 수는 있어요. 그 전에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한 2달쯤에서는 뭐 좀 해볼까 싶은 것 쪽으로 가는 게 한 2달 말쯤. 근데 이제 3달쯤부터는 그래도 이제 한 성인기 정도로 대충 좀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심한 분들은 뭐 사실 뭐 4, 5개월 더 쉬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짧은 분들은 2, 3주 정말 신생아기만 빨리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좀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약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제일 불안할 때가 막연할 때 불안하거든요. 그쵸.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모르면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. 대략 이렇게 가이드를 좀 알려주시면은 조금 안심을 하시는 게 있어서 만약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는데 신생아기다. 그래서 겨우 이제 유튜브 봐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이거다. 그러면은 괜찮습니다. 좀 쉬시면 되고요.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, 쉴 때. 쉴 때 이렇게 보잖아요. 이렇게 뇌에서 이제 후두이 활성화돼 있거든요. 쉬는 건 아니에요, 그건. 신생아가 뭐 유튜브 보나요?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. 이제 각자 좀 내가 뭐 겪고 있는 지금 나는 페이지 2 같다. 그렇게 한번 남겨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